하고 공부를 안 하니 어쩔 수 없지 뭐. 준현은 어떻게 하냐 슬퍼서. 요새 면접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로 니네가 좋아할 만한 선생님들이 많은데 전부 다 목요일날 토요일날만 출근해 하시는 건 어떠세요로 지금 전부 다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토에 뭐 어떤 거 가르치고 있으세요? 화목토에 고등수학, 수원, 수상. 화목토만으로 옮기고 싶어서? 수상만 거기 중학교 1학년 애들이야. 화목토에는 보통 중학교 1, 2학년들 1학년, 3학년. 지금 우리 월수금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다 월수금이 있어요. 새로운 선생님도 대학생이에요? 아니요. 대학교 졸업하신 분으로. 졸업하고 성격 더럽고 까칠하고 팔을 문신하시고. 팔에 문신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시험 보는데 트와이스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를 왜 물어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시험 보는데 노래 부르는 새끼는 뭐야. 졸라 시끄럽게 떠드는 놈은 또 누구고, 쓸데없는 거 하면서 장난치고 친구랑 옆에서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하는데. 내가 세상에 살다 니네가 말을 안 들어서 선생님이 우는 건 처음 봤다. 내가 10몇 년 동안 하면서 지금.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냐? 응?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문제가 있지? 그래서 승질이 난다. 공부들 하세요. 그것도 열심히 하면서 하면 내가 말도 안 해. 열심히 하지도 않고 앉아고 그냥 팽팽 놀고 있고. 하여튼 한 번만 걸려. 한 번만 걸려봐. 지금 우리가 감각이 많이 둔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반이 열리기 전에 원래 이 반에 한 반이 있었거든? 그 반이 깼어 내가. 어떻게 깬 줄 알아? 다 내쫓았어. 그리고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반이 편성이 돼서 들어온 거야. 우리 반의 생성이 그렇게 된 겁니다. 다 퇴원시켰다고요. 숙제 안 해오고 공부 안 하고 계속 변명거리 만들어서, 선생님 제가 오늘은 뭐 어땠고요, 오늘 어때서 숙제를 못했고요, 내일은 어떻게 해서 숙제를 못할 것 같고요, 모레는 어떻게 해서 숙제를 또 못할 것 같습니다, 이지랄 하다가. 한 명씩이 아니라 전부. 한 명씩 여러 가지 사유들을 들면서 수업 시간에 앉았고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야. 집에 가서 자라. 기타 등등. 그러지 마세요. 중이었어요? 중2, 중3. 우리 원래 무학년제로 수업하고 있는 건 알아? 아 그래요? 조만간 입안에 중학교 1학년들의 초등학교 6학년들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지금 박준현이 더 위로 올라가서 중3이랑 수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모를 일인 거야. 어차피 내신 대비할 때는 학년별로 다 찢어질 건데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해서 반이 섞여가지고 내 점수가, 시험 점수 매주 게재할 때마다 내 점수가 초등학교 6학년 점수보다 안 나와. 아씨 더럽네, 자기감 느끼네, 막 이러길 바래? 뭐 똑같은 걸로 한번 시험 보면서 한번 또 해볼까? 무한 경쟁으로? 화가 난다. 어쨌든 오늘 좀 이따 선생님 들어오시는데 떠들기만 해봐. 알겠냐?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확률의 뜻과 성질을 내가 수업할 거고요.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오늘 아마 시간이 좀 남을 거거든요. 시간이 좀 남으면 내가 다 불러드려서 채점까지 해드릴게요. 알겠죠? 채점까지 하고 다 고치고, 오늘 프린트 90문제 있지? 싹 고치고 퇴근입니다. 8번 거밖에 없어요. 네, 90문제 다 고치고 퇴근하는 것까지입니다. 안 되신 분들은 남아서 하고 가시면 돼요. 한 문제가 됐건 두 문제가 됐건 남아서 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틀린 문제를 다시 고칠 때는 전부 다 풀이 과정 써가지고 오세요. 안 그러면 채점 안 합니다. 김정선께도 부탁드리는 거야.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확률의 뜻과 성질 여긴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단원이 142쪽, 143쪽, 144쪽 딱 이렇게 세 쪽만 딱 진행할 거거든요. 기본적인 개요 자체는 정말로 쉽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만 정확하게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확률의 뜻과 성질에서 확률의 뜻부터 출발합니다. 확률의 뜻. 무슨 뜻일까요, 확률은?
책에 나왔나요? 확률의 뜻이 뭐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네. 자, 줄여보세요. 사건 A 상대 도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상대 도수가 뭔지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 2명 있을 것 같다. 그렇죠. 1명 모르고요. 2명이 아닌가 보네요. 상대 도수가 뭔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이고. 아이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상대 도수라는 얘기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확률의 뜻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확률. 뭐라고 생각할 거냐? 모든 경우의 수. 분의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이것이 바로 확률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줄입시다. 우리 원래 기본적인 정의는 우리가 외워야 되지만 확률을 단원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확률의 뜻이 뭔지를 지금 이대로 공부하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확률과 통계 들어가면 거기서도 확률이 또 나오거든요. 거기서 처음부터 정의를 또 외워야 돼.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이 확률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은 없어.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만 알면 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우는 시점은 고등학교 과정 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확률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이 확률이라는 말을 이거를 이제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뭐라고 쓰느냐?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률 뭐라고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주사위를 던져요. 한 번 던집니다. 그래서 1이 나오는 확률을 찾으래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1이 나올 확률. 그러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일단 찾아야 되지. 그 모든 경우가 뭐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가지죠? 그럼 이 6가지 분 중에 1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죠? 한 가지, 6분의 1. 이렇게 확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확률을 만드는 방법 자체를 확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믿어도 됩니까? 한 번 더 해보자. 동전을 던집니다. 2개 던져요. 2개 던져서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입니다.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동전을 2번 던졌으니까 첫 번째 동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앞뒤로 2가지. 맞죠? 두 번째 동전도 앞뒤로 2가지. 총 몇 가지? 곱해서 4가지. 맞죠? 그 중에 앞면이 한 번 나온다. 그러면 몇 가지? 앞면이 한 번 나온다는 얘기는 앞뒤가 나와도 되고 뒤앞이 나와도 된다는 얘기지. 몇 가지야? 그래. 이렇게 해서 확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됩니까? 즉 확률이라는 녀석에서 이제 모든 경우의 수, 사건의 경우의 수, 어찌됐건 간에 경우의 수를 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 확률을 정확하게 구해내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돼? 경우의 수 찾는 거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경우의 수 앞에서 찾는 거 우리 문제 계속 풀면서 연습했죠?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요거 하나만 찾으면서 문제 풀었었잖아. 이 모든 경우까지 같이 찾아내는 거, 이것까지 해서 추가로 이제 분수로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바로 확률이야. 그럼 확률은 말 끊지 마.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이제 말해. 확률을 그냥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까? 자, 확률의 뜻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두 번째, 확률에서 등장하게 되는 특정한
확률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따로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요. 주사위를 던져요. 한 번 던져서 7이 나올 확률을 찾을 겁니다. 1부터 6까지 써져 있는 주사위를 던져서 7이 나올 확률을 찾으래요. 그러면 전체 경우는 몇 가지죠? 6가지 중에 7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없죠. 0가지. 그럼 확률이 얼마가 돼요? 0이 돼버리죠. 즉 이런 확률을 첫 번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확률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쓰느냐? 0이라고 써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예를 듭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6 이하가 나올 확률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6분의 6이죠. 약분하면 얼마죠? 1이죠. 즉 6 이하는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지? 즉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을 우리는 얼마로 쓰게 되느냐? 1로 쓰게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 모든 확률은 최소가 얼마일까요? 0입니다. 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이니까. 그럼 일어난다는 얘기는 0보다 큰 숫자들로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 되는 거네요. 맞나요? 근데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무조건 일어나는 것보다는 작은 걸로 나오겠죠? 즉 확률의 범위는요 언제나 0 이상 1 이하의 범위로 등장을 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 뭐라고 부른다? 0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은 1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 모든 확률은 0과 1 사이가 될 것이다. 0 이상 1 이하가 될 것이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확률을 이제 계산해서 막 찾아내겠지? 그 확률이 음수가 나와. 제대로 구한 거야? 다시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확률이 1보다 큰 게 나와. 뭐 예를 들어서 3보다 5 이런 확률이 나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첫 번째 확률의 뜻 어떻게 구하라고요?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찾아라. 그리고 확률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확률을 구하게 되면 무조건 0 이상 1 이하의 값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필수예제 1번 보세요. 11월의 달력이랍니다. 어느 한 날을 임의로 선택했을 때 토요일을 확률을 찾으라 그랬죠. 그럼 전체가 몇 가지입니까? 30가지. 맞아요? 그 중에 토요일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확률을 뭐라고 써야 돼요? 30분의 4. 그럼 약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래, 15분의 2. 그렇게 찾아버리시면 그만입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두 번째 거 월요일의 확률은요? 5가지니까 30분의 5. 그래서 얼마? 6분의 1이다. 숫자 3이 포함된 날 세보세요. 숫자 3이 포함된 거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럼 30분의 4 약분하면 15분의 2. 그냥 그렇게 찾으시면 그만인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을 조금 더 어렵게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 어떻게 가져갈 거냐? 자, 이번에는 주사위를 내가 2개를 던집니다. 확인됐어요? 그래서 합이 7이 나올 확률을 찾으래요. 여기서 놈이 자꾸 P 쓰고 있지? 이 P가 확률이라는 뜻이야. 합이 7이 나올 확률이야. 그러면 일단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주사위 2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그래, 36가지가 되겠죠? 그 중에 합이 7이 된다. 더해서 7 나오는 숫자 뭐 있어요? 1 더하기 6부터 시작해서 6 더하기 1까지 간다는 얘기지? 몇 가지예요? 1 더하기 6, 2 더하기 5, 3 더하기 4 숫자 세야 될 거 아니야? 몇 가지 나와? 6가지 나오잖아. 아니야? 1 더하기 6 하나, 2 더하기 5 하나, 그래서 6 더하기 1까지 몇 가지? 6가지. 그럼 36분의 6이잖아. 약분하면 얼마? 6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확률 찾을 때 뭐 하라는 얘기야? 모든 경우에서 찾아놓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로 찾아서 분수로 그냥 만들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복잡한 것도 확률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다시 필수지 2번. 노란색 달걀 4개, 흰색 달걀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노란 달걀이 나올 확률이래. 몇 분의 몇일까? 10분의 4, 그래, 노란 달걀이 몇 개 있어? 4개 있지? 전체가 몇 개야? 10개, 10개 중에 4개를 뽑으란 얘기지? 그럼 10분의 4. 약분하니까? 그래, 5분의 2.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야, 경우에서만 잘 찾으면 문제 되게 쉽겠지? 두 번째 거 가봐. 노란색 달걀 또는 흰 달걀이 나온대. 무슨 말이야? 어차피 들어있는 건 노란 거랑 흰 거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에는 무조건 일어난다는 얘기지?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그냥 얼마야? 1. 세 번째, 파란 달걀이 나온대. 계산할 필요 있어? 파란 달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 그래, 0. 그냥 바로 그렇게 끝나는 거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특정 확률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결국 세 번째 결론까지 나왔잖아. 이제 확률의 계산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확률의 계산법. 그 계산법 중에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할 겁니다. 뭐에만 얘기할 거냐? 여사건이라는 개념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여사건. 여사건. 자, 여사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 보고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시 이것도 여사건 들어봤니? 처음 들어보니?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 그래? 여사건. 뭐야? 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이 새끼야. 다른 거? 여사건이라는 얘기는요. 여사건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은 뭔가가 일어나는 거지. 근데 여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부정의 의미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즉 이 여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뭔지 알지? 무슨 뜻이야? 뭐뭐가 아니다. 이해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지. A의 여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A가 일어나면 돼? 안 돼? 즉 A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면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주사위를 한 개 던질 거야. 한 개 던져서 짝수가 나온다 라는 경우가 사건이 있어. 확인돼요? 그럼 이거의 여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무슨 뜻일까? 짝수가 나오지 않는다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의 여사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라고?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짝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즉 짝수가 나온다라는 이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였지. 근데 여사건은 짝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지. 즉 여사건을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지. 거기서 짝수가 나오는 세 가지를 빼면 짝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만 남겠지? 이렇게 계산해서 세 가지입니다라고 찾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즉 여사건을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계산하게 되느냐? 여사건은 전체 모든 경우에서 빼는 거야. A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전부 다 빼버리게 되면은 여사건에 대한 얘기가 계산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그럼 이걸로 응용하면 이런 식의 얘기도 돼요. 주사위를 2개 던져요. 그래서 합이 7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찾으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7 말고 합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일일이 다 찾아서 계산해야 되지. 그럼 귀찮아 안 귀찮아? 여기에 6건을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이용하게 되냐? 7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뭐 하면 돼? 전체 경우에서 7이 나오는 경우를 어떻게 하면 돼? 빼버리면 7 안 나오는 경우만 남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선생님 이해 안 됐다. 이렇게 계산해서 6건을 이용해서 계산을 쉽게 해버리라는 얘기야. 그럼 주사위 두 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몇 가지? 36가지. 아까 전에 우리가 7 나오는 경우 찾아놨지? 몇 가지였어? 그럼 6가지를 딱 빼버리면 몇 가지? 30가지에 7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6건에 대한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확률의 계산법 첫 번째 6건에 대한 얘기만 배울 거야. 이걸 이제 확률에다 적용시켜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믿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번 써보죠. 큰일 났다. 이거 젖어 있냐? 자, 어떻게 한번 이번에 만들어 볼 거냐면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주사위를 한 개 던질 거거든? 한 개 던질 거거든? 5 이상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찾으라고 시켰어. 5 이상이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뭐 하면 돼? 5 이상이 나오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는 거지. 맞아요? 5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누구랑 누구야? 5랑 6. 그럼 전체 경우는 6가지에서 5랑 6 두 가지를 빼버리게 되면 경우의 수인 4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6가지였지? 그 중에 4라는 확률로 6건에 대한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말을 한 번 더 연결해 볼 거거든. 잘 봐.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이 1이라 그랬지? 그럼 우리가 6건을 적용했을 때 사건에 대한 확률의 전체 값은 얼마일까? 말이 좀 어렵나?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건 조금 이따 보류. 일단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 6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뒤로 한 점 넘겨. 필수리 3번이야. 자, 필수 3번을 지금 딱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주사위를 두 개도 동시에 던질 때 나옴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지? 눈의 수의 합이 4가 아닐 확률을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합이 4가 아닐 확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찾으면 될까? 전체에서 그렇지. 합이 4인 확률을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전체 확률을 지금부터 우리가 찾을 거거든?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몇 가지? 그 중에 36이지. 모든 경우니까. 즉 확률값이 얼마가 돼? 1이야. 다시 말하면 이 1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일어날 확률이지? 즉 우리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만들어 놓은 전체 확률이 바로 1이라는 얘기야. 아까 하려던 얘기가 이거였어. 전체 확률은 무조건 1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합이 4인 확률을 빼야 되지? 그러면 일단 마찬가지로 전체 36가지 중에 합이 4 나오는 경우 손가락으로 세. 누구부터야? 1 더하기 3, 2 더하기 2, 3 더하기 1 몇 개야? 3개. 이거를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는 얘기지? 요거 약분하면 1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12분의 11. 이게 합이 4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찾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을 찾으라 그랬지? 그럼 서로 다른 경우가 아무리 생각해도 되게 많지 않겠냐? 일일이 나열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마찬가지로 6건 이용해서 전체 확률에서 뺄 거야. 누굴 빼면 될까? 그렇지. 같을 확률을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 확률 얼마라고? 1. 맞죠? 1에서 빼는 거야. 같을 확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36가지 중에 같은 게 나오는 거 누구? 1, 1부터 몇 개야? 그렇지. 그럼 약분하면 여기 6분의 1이죠. 빼면 얼마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확률을 찾아버리는 거야. 6건을 이용해서 계산을 단순화시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할 수 있겠어? 믿어도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6건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알았지? 여기서 이제 한 번의 응용이 더 들어가. 어떤 응용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자, 지금부터 잘 봐.
우리가 그동안 문제 풀면서 니네가 제일 힘들어 하던 얘기들, 그 얘기들이 지금부터 나올 거야. 뭐가 되느냐? 적어도 하나 라는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을 해. 무슨 얘기냐? 우리 지난번 시간에 내가 프린트 문제 나눠주고 막 풀어줄 때 질문 받았던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었어. 동전을 3개를 던져. 동전을 3개를 던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앞면이 적어도 하나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 비슷한 문제 기억나요? 그럼 이럴 때 우리 선생님 어떻게 풀어줬어? 앞면이 하나 나오는 경우,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 앞면이 3개 나오는 경우를 따로따로 다 찾아서 개수들 우리 전부 다 더했었지. 근데 우리 6건 배웠지? 안 해도 돼. 6건을 알면. 왜냐? 잘 생각해봐. 앞면이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는 앞면이 최소 몇 개? 1개 혹은 2개, 최대 3개까지 나오는 거지. 근데 앞면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동전을 3개 던지잖아? 앞면을 나올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원래 앞면이 빵개가 나와도 되고 1개, 2개, 3개 중에 하나야. 맞아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찾느니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하나가 아닌 경우를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 아닐까? 즉 앞면이 몇 개인 경우를 빼? 0개인 경우를 빼버리면 1개거나 2개거나 3개인 경우의 수만 남는다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이렇게 6건 적용해서 문제 풀어나가는 거야. 이면서 이해돼? 안 돼? 믿어도 돼? 그럼 자, 전체 경우 동전 3개 던져. 몇 가지 나와? 8가지. 빼기. 앞면이 빵개란 얘기는 전부 다 뒷면이라는 얘기지? 몇 가지? 몇 가지? 한 가지. 가지수 몇 개? 그래, 이렇게 찾는 거야. 실제로 확인해. 앞면이 1개 나오는 경우 몇 가지야? 앞뒤뒤, 뒤앞뒤, 뒤뒤앞 3가지잖아. 맞아요? 앞면이 2개 나오려면요. 앞앞뒤, 앞뒤앞, 뒤앞앞 3가지. 맞아요? 앞면이 3개 나오는 경우는 앞앞앞 1가지. 어때? 같은 거 나오지? 맞아요? 이렇게 6건 이용해서 문제 풀어나가는 부분이야. 이렇게까지 활용돼서 이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까지 활용이 되는 게 6건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야. 계산이 훨씬 쉬워지잖아. 이거보단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들을 찾아줄 줄 알아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응용되면 이제부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잘 봐. 어떻게 말을 만들 거냐? 자, 주사위를 2개를 던져. 확인했어요? 주사위 2개 던져요. 그랬을 때 합이 10일 이하가 나오고 싶어요. 합이 10일 이하가 나올 확률이야. 확인됩니까? 그럼 원래대로 우리가 찾으면 어떻게 찾아야 돼? 합이 2가 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10일이 나오는 경우까지 다 찾아야 되지? 귀찮아 안 귀찮아? 그러면 우리가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합은 최소 2지? 최대 얼마야? 그래, 그럼 합이 12가 나오는 경우를 빼고 나면 전부 다 이 사이에 나올 거란 얘기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 계산할 때 6건 적용하는 게 빠르겠지? 어떻게 하면 돼? 전체 확률 1에서 빼면 되는 거지? 누굴 빼? 합이 12가 나올 확률을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합이 12가 나온다. 전체 경우에서는 36가지겠지? 그 중에 12가 나오려면 누구 더하기 누구야? 몇 가지? 그래, 이거 딱 빼서 몇 가지? 36분의 35라는 확률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숫자 바꿔. 합이 이번에는 3 이하가 나올 확률이라고 했어. 그럼 이번에도 6건 적용할까? 3 이하가 나올 확률이면은 전체에서 3 이상 나오는 경우를 빼버리면 이게 나오게 되긴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질적 구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 이럴 땐 6건 쓰는 거 아니야. 일일이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왜? 합이 2가 되는 확률 찾고 합이 3이 되는 확률만 찾으면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굳이 6건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6건을 쓰면은 합이 4가 되는 확률에서부터 12가 되는 확률까지를 다 찾아야 되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즉 무조건 6건을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계산을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을 때 6건을 쓰는 거야. 알겠냐? 알겠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될 것이다. 언제 활용된다고?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나왔을 때. 확인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문제 이렇게 써볼 거야. 이번엔 한 포수가 있어. 포수가 총을 쏠 때 명중률이 60%야. 오케이? 그래서 포수가 총을 몇 발을 쏠 거냐? 4발을 쏠 거야. 확인됐어요? 그래서 3발 이상을 명중시킬 확률을 찾을 거야. 확인됩니까? 3발 이상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적어도 2발 이상. 적어도 2발을 명중시킬 확률을 찾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만들어 봤어. 확인됐어요? 자, 그럼 포수의 명중률이 60%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포수가 총을 쏘면 60% 확률로 맞춘다는 얘기야. 즉 포수가 명중을 시킬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야? 60%를 분수로 고쳐야 되겠지? 전체 경우는 몇 프로? 100%잖아. 그 중에 60%잖아. 그러니까 뭐? 5분의 3. 약분해서. 맞아요? 포수가 명중시킬 확률이 5분의 3이야. 5분의 3이라는 확률로 맞추겠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적어도 2발 명중을 시킨대. 그럼 몇 발 명중시킬 수 있어? 2발을 명중시켜도 되지. 3발을 명중시켜도 되지. 4발을 명중시켜도 되지. 이거 다 찾을 거야? 그럼 뭐 하자고? 6건 이용하자고. 확인돼요? 그럼 6건 이용하면 전체 확률 1에서 빼면 되는 거지. 0발 명중시킬 확률하고 1발 명중시킬 확률을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빼서 계산하면 적어도 2발 이상 명중시킬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지.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개념인지 알겠어요? 계산을 안 할 거야. 이거 계산하는 거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일단 이렇게 말을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해가 되냐고요. 돼요? 돼요? 믿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서 바로 밑에 있는 필수예제 4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래, 거기다 밑줄. 적어도 한 개의 앞면. 적어도 한 개의 앞면. 앞면이 몇 개 나오는 얘기야? 한 개도 되고 2개도 되지. 그럼 따로따로 다 구할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전체 경우에서 6건 이용해서. 그렇지. 전체 경우에서 빼는 거지. 앞면이 몇 개? 0개인 확률을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전체 확률 얼마야? 당연히 1이겠죠. 전체 확률. 맞습니까? 빼기. 앞면이 0개라는 얘기는 전부 다 뒤지? 전부 다 뒤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잖아요. 확률 얘기하고 있잖아. 확률. 맞습니까? 그럼 얼마가 돼요? 그래. 4분의 3이라는 적어도 한 개는 앞면에 나올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자, 지금 앞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오늘 지금 필수 예제까지 해서 요 3가지 얘기했죠, 지금. 맞아요? 밑에 있는 유제 문제 보여, 안 보여? 1번부터 눈으로 보면서 따라갈 거야. 유제 1번 봐보세요. 8장 있죠? 판타지가 적힌 카드를 뽑아야 된다고 그랬죠? 카드 몇 장? 그 중에 판타지 적힌 거 몇 장? 그럼 확률 얼마? 그래, 8분의 3. 맞습니까? 자, 밑에 있는 유제 2번.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던지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몇 가지? 2개를 동시에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12가지지? 미쳤어? 몇 가지야? 그래, 36가지. 6 곱하기 6이잖아. 36가지 중에 두 수가 같을 확률 얼마야? 6개. 그럼 36분의 6이지? 확률로 바꿔. 얼마야? 6분의. 야, 약분이 안 돼? 두 번째. 두 눈의 수의 차가 1이 될 확률이래. 그럼 전체 경우는 36가지지? 차가 1 되는 경우 찾아. 누구부터야? 2랑 1, 3이랑 2, 4랑 3, 5, 4, 6, 5. 끝이야? 그렇지. 거꾸로도 되지? 그럼 몇 가지야 총? 10가지 되겠지? 산수가 안 돼? 손으로 쓰는 게 안 돼?
전체 경우가 몇 가지야? 한국말 못 알아들어? 전체 경우가 몇 가지냐고 묻고 있는데 왜 10가지라는 얘기를 하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전체 경우가 모든 경우잖아. 사건에 대한 경우에서 찾는 거잖아. 나 지금 이거 먼저 찾아놓고 이거 찾았잖아. 모르겠어? 천천히 다시 해. 전체 36가지 중에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야? 10가지야?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약분하면 18분의 5지? 약분하는 거 쳐놀다가 걸리면 손가락 잘라버린다. 확인됐습니까? 요렇게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이해돼요? 자, 유제 3번 넘어와 보세요. 오렌지만 60개, 포도만 40개 있어요. 전체 몇 개 있는 거야? 100개 중에 포도맛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40. 약분하면요? 약분 안 해요? 빨리빨리. 노냐? 5분의 2. 맞습니까? 딸기맛. 중신? 중신? 딸기맛 얼마? 오렌지맛 또는 포도맛? 1. 맞아요. 자, 유제 4번. 두 눈의 수의 합이 7이 될 확률이야. 전체 몇 가지? 그 중에 7 나오는 거? 그럼 36분의 6이네. 약분하면요. 36분의 6을 먼저 써놓고 손가락으로 쓰면서 약분해라. 한 번만 더 암산하다 걸리면 손가락 다 잘라버린다. 6분의 1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두 눈의 수의 합이 12 이하가 될 확률. 토하면은 무조건 12보다 작은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률 얼마? 1. 반드시 일어날 확률이니까. 합이 1이 될 확률은?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0. 뭔지 알겠나요? 자, 뒤로 넘겨서 유제 5번. 야, 솔직히 말해봐. 윷놀이 모르는 사람. 윷놀이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나는 그 2개 걸리고 그 얘기 뭐가 한 번, 제가 2번, 거리 3번. 자, 육가락이 이렇게 생긴 건 알죠? 이렇게 생긴 건 알죠? 이게 윗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곡선이 윗면. 평평한 면이 밑면이야. 그럼 도는 밑면이 몇 개? 한 개가 나오는 거야. 즉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 나오고 뒤집어서 하나가 나오는 거라고. 개는 2개. 이렇게. 걸은 3개. 이렇게. 윷은 4개 다 뒤집어진 거. 모는 다 윗면으로 나와 있는 거. 확인됐어요? 네. 이거 가지고 찾는 거거든요. 자, 유제 5번 봐봐. 현준이가 도가 쳐다 그랬지? 네. 그럼 육가락이 몇 개야? 4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16가지가 되죠. 네. 왜 16가지야? 둘이니까 맞지? 네. 16가지 중에 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가 뒤집히는 얘기지?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뒤집히면 되지? 몇 가지? 4가지가 바로 도가 나올 확률이 되겠죠. 맞습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래, 4분의 1. 그럼 도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요? 그럼 얼마요? 1 빼기 4분의 1. 6건 이용하면 되지? 너 알고 내야 하는 거야 지금? 얼마요? 그래, 4분의 3. 확인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응용 문제. 개가 나올 확률 찾아. 개가 나올 확률. 전체 몇 가지? 16분의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뒷면 2개 나온다는 얘기지. 어떻게 찾을 거야? 일일이 나열할 거야? 뒷면 2개. 뒷면 2개 어떻게 찾아야 돼? 뒷면이 2개라는 얘기는 4개의 육가락 중에
뒷면 넣을 거 2개 뽑으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2자리 만들지. 첫 번째 넣을 수 있는 육가락 종류 몇 개? 두 번째는 셈. 그다음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바꿔 나와도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으니까 둘로 나눠야 되지. 몇 가지? 그래, 개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6.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6번. 시험에 출제된 3개의 OX 문제 임의로 답할 때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맞춘다. 밑줄 치세요.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맞춘다. 뭘로 해석해? 여사건으로 해석하면 되죠.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맞춘다는 얘기는 한 문제 맞춰도 되지, 두 문제 맞춰도 되지, 세 문제 맞춰도 되지, 네 문제 맞춰도 돼요? 세 문제까지밖에 없으니까 세 문제까지죠.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전체 확률 1에서 뭐 하면 돼? 0개 맞출 확률을 빼면 되는 거지. 그럼 1 빼기 전체 경우의 수는 몇? 0개를 맞출 확률 얼마가 될까? 0개 맞출 확률. 0개를 맞췄다는 얘기는 세 문제 다 틀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1번 문제에서 맞출 확률이 얼마야? 동그라미 아니면 X지? 맞출 확률 2분의 1이네. 틀릴 확률도 2분의 1이네. 두 번째 문제도 틀릴 확률 2분의 1이지. 세 번째 문제도 틀릴 확률 2분의 1이지. 그럼 틀리고 틀리고 틀려도 되는 거지. 그래서 3개를 곱해서 8분의 1이라고 써도 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대로라면 전체 문제를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8가지지. 첫 번째 문제에서 맞추거나 틀리거나 두 가지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0개 맞춘다는 얘기는 다 틀렸다는 얘기지. 틀리고 틀리고 틀려야 되지. 경우수 몇 가지? 한 가지. 맞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직접 확률로 바로 계산이 해도 돼. 이 확률로 계산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해 줄 거야. 알겠죠? 그럼 어쨌든 전체 확률 1에서 뭐 하라는 얘기야? 8분의 1을 빼라는 얘기지. 얼마야? 8분의 7이라는 확률로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어려워요? 경우의 수만 제대로 찾으면 여기 확률은 경우의 수에서 조금 더 응용돼서 그냥 이 모든 경우 있지 이거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걸 찾는 게 사건의 경우에서 찾는 게 앞에서 경우의 수에서 했던 거야. 이 모든 경우 찾는 거였지. 이거 하나 더 찾아서 분수로 만드는 게 확률이야. 즉 얘만 제대로 찾으면 그리고 얘만 제대로 찾으면 확률은 그냥 식만 바꿔서 쓰는 것 뿐이라고. 경우의 수 찾는 문제가 주류라고요. 그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자냐? 뭐 했어? 뭐?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 3가지 얘기를 딱 했고요. 이 3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뭐 할 거냐? 옆에 있는 개념 익히기 145쪽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부터 10분 드리겠습니다. 145쪽 빨리 푸세요.